아름다우며? 그러면 그러니까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남자를 뭐로 정의할까라고 하면은 남자가 뭐예요? 라고 거꾸로 여쭤보면 참 정의하기 어렵지만 여자를 생각하면 금방 남자가 정의가 되죠. 어떤 반대말을 하면 그것들의 정의가 금방 이루어지거든요. 낮의 정의는 거꾸로 밤이라고 얘기하면 금방 낮이라는 것이 어떤 정의가 될지 거예요. 아름답단 말의 반대말은 뭘까요? 추하다라는 말도 있겠지만 저는 삶을 갖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외견상 봤을 때 아름답다의 반대말은 추하다는 말이 될 수 있지만 인생이 아름답다의 반대말은 저는 천박하다는 말이 아닐까 싶습니다. 천박하단 말. 근데 위대한 철학자인 쇼펜하우어가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천박해지기 위해서는 무지만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식하다고만 해서 천박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죠. 무지가 비로소 부를 만나야 천박해진다 그랬어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그러니까 무지가 부를 만나야지 비로소 천박해진다고 합니다. 우리 사실 그런 사람들 많이 보죠. 부유하지만은 천박하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건 바로 무지가 있기 때문이죠. 그럼 거꾸로 지식은 있지만 부가 없다면 그건 뭐가 되겠어요? 저는 그거는 궁상 같다고 생각해요. 궁상이라는 표현을 써서 그런데, 그래서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부가 지를 만나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여기 보시는 분들도 젊으신 분들도 많고, 그리고 노후를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저는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은 특히 노후에 있어서는, 특히 한국 같은 경우는 노인 빈곤율이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거의 50%에 해당하는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노인 빈곤의 문제를 떠나서 빈곤을 벗어나는 부가 있어야겠죠. 근데 그 부만 있다고 되는 것은 아니라 그 부가 지를 만난다라면 그 지식이라는 게 어떤 대단한 지식이 아니라요. 자기를 통제할 수 있고 자기를 알고 자기를 성찰할 수 있는 힘을 말하겠죠. 그런 걸 가지고 있으면 저는 정말 그게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 저도 그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답다라는 말도 추상적이고 뭐 인생이라는 말도 되게 추상적인 말이라서 이게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 드릴까 생각은 드는데 딱 떠오르는 영화가 하나 있는데 이제 고레이다 히로카즈라는 감독이 만들었던 원더풀 라이프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가 어떤 내용이냐 그러면 사람이 죽으면 이제 사후세계로 넘어가잖아요. 이 사후세계로 넘어가기 전에 중간계가 있어요. 그 중간계에서 돌아가신 분들하고 이제 인터뷰를 합니다. 인터뷰하면서 물어보는 게 당신이 인생에서 다른 건 다 지우고 단 하나의 기억을 남긴다면 어떤 기억을 남기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요. 근데 이제 거기 여러 명 인터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20대 초반 정도 되신 젊은 남자친구가 딱 나왔는데 막 이렇게 둘러보더니 딱 하는 답변이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20살 넘게 살았는데 왜 자기한테 정말 아름다운 기억, 인상에 남은 기억이 없을까? 이런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저 자신한테 질문을 던져봤어요. 야, 인간 김동엽, 너는 어떤 기억을 남길래? 이런 질문을 던져보니까 저도 막막한 거예요. 야, 또 어떤 기억을 하나 남길까? 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영화를 쭉 보고 나서 생각한 게 왜 그 친구는 20살이 넘게 살면서 자기한테 남길 만한 기억이 없다라고 답했을까? 그 질문을 가만 보니까 이 친구가 너무 결과중심적인 인생을 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면 과정은 중요하지 않고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은 했는데 그 친구가 결과를 얻기 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과정이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과정이 되게 중요하겠구나. 그래서 인생의 과정들을 어떻게 지내느냐, 그 과정에서 어떤 의미를 찾느냐 하는 부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훨씬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과보다는 과정에다가 훨씬 더 중심을 두고 인생을 살아가고 거기서 행복을 찾아야 되겠다라는 생각들을 저는 이제 하면서 살고 있는데 그 영화가 저한테 가져다 준 교훈, 전 인생을 좀 바뀌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미래 때문에 현실을 희생하지 말라. 그걸 잘못 해석해가지고 미래는 중요하지 않고 현실만 중요하다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닌 것 같고 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현실이 훨씬 더 충실해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좀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좋아하는 말 중에 하나가 오늘이라는 거는 어제 입장에서 보면 내일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해요. 오늘은 어제의 내일이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건 연속성상에 있거든요. 어제 내가 한 일에 의해서 오늘이 내가 결정되고 오늘 내가 하는 거에 따라서 내일의 내가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연속성을 부정하고 순간순간만 보게 되면은 또 다른 것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이렇게 지켜보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어제 하지 않은 일을 후회하면서 내일 할 일을 또 걱정하면서 오늘 또 아무것도 안 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니까 오늘을 충실하게 살으라는 말은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야 내일의 삶이 바뀔 수가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까르페 디엠이라는 관점이 됐던 뭐 욜로라는 관점이 됐던 욜로라는 게 인생 한 번 사는 건데 이거 뭐 막 살자라는 건 아니잖아요. 인생을 한 번 사는데 제대로 살아보자라는 컨셉에서 욜로라는 말들을 좀 이해를 하고 나면 오늘이 얼마나 중요하냐 그거는 내일의 삶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리고 인생이라는 것들은 좀 긴 관점에서 봤을 때 오늘을 충실하게 쌓아 나가야 미래도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욜로랑 뭐 까르페디엠이라는 관점들을 좀 쳐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이제 이거는 꼭 한번 제가 예전에 강의에서도 우리 젊은 분들한테 강의할 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제 욜로 해서 뭐 내 인생에 단 한 번 또는 까르페 디엠이라고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굉장히 좋은 말이죠. 그런데 원래 그 말에 대해서는 우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굉장히 잘못된 경우가 까르페 디엠이라는 건 어쨌든 현재를 즐기라는 개념 아니에요? 그럼 현재가 있으면 미래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까르페 디엠을 생각했을 때 현재와 미래를 갖다가 굉장히 제로섬 게임으로 착각을 해요, 친구들이.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갖다 희생하지 마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를 즐기되 미래는 보지 마라. 이 얘기는 뭐냐면 현재가 커지면 미래는 작아지고 현재가 작아지면 미래는 커진다. 제로섬 게임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중을 현재로 옮겨라를 까르페 디엠으로 이해하고 있죠. 굉장히 잘못된 사고방식입니다. 까르페 디엠이라는 거는 너의 미래를 갖다 위해서는 지금 현재를 즐기지 않고서는 너의 미래가 없다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까르페 디엠 하면 좀 나이 드신 분들은 아마 이 영화를 떠올릴 겁니다. 바로 우리 키링 선생님이 나오죠. 죽은 시인의 사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그때 키링 선생님이 나와서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영국 학교죠. 그 아주 엄격하고 보수적인 영국 학교에 와서 거기서 뭘 보냐면 많은 젊은 친구들이 뭐 미래의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 미래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 아주 귀족적인 노블한 삶을 살기 위해서 현재 아주 힘든 그런 과정들을 겪어나가고 있어요. 근데 그 키링 선생님이 와서 얘기하는 거는 이게 아니다. 너네 시를 쓰고 문학을 즐기고 현재를 즐겨야 된다고 얘기하죠. 그 얘기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미래 삶을 포기하고 현재 삶을 즐겨라가 아니에요. 왜? 너가 이대로 간다면 그 미래의 삶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거죠. 그걸 명심하셔야 돼요. 너가 이대로 간다면 결코 미래의 삶이 행복할 수 없기 때문에 네가 현재의 삶을 바꿔서 현재의 삶이 행복해야지만 너의 미래의 삶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게 까르페 디엠의 본질입니다. 아니면 그건 캐사라세라 될 대로 되라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캐사라세라랑 까르페 디엠하고 구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미래 설계를 한다고 그랬을 때 재무적 설계도 마찬가지죠. 야, 어차피 뭐 노후에 내가 뭐 부자가 되겠어, 뭐가 되겠어, 그냥 뭐 살겠지, 몰라, 오늘 먹고 죽자. 이건 까르페 디엠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캐사라세라고요. 까르페 디엠은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미래도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 오늘을 바꿔야만 미래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절약을 하는 방식만은 아닐 거예요. 절약을 해서 저축해서 미래가 있다. 이것도 까르페 디엠의 한 종류일 수 있고요. 내가 오늘 내가 어떤 자기 개발을 해서 이것을 미래로 만들겠다라는 것도 까르페 디엠일 수 있고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을 개발하는 거일 수 있고요. 그건 인적 자본에 투자하는 거죠. 또 어떻게 보면 지금부터 어떻게 내 재물을 꾸려나갈 것인가, 포트폴리오를 구상하고 그리고 나에 맞는 재물은 무엇인가, 이런 재무 설계를 할 줄 아는 능력을 길러나가는 것, 이게 까르페 디엠이에요. 그래서 이걸 바꿔나가야지만 미래도 바꿔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다시 한번 까르페 디엠하고 캐세레스라는 구별하시고, 젊으신 분들은 앞으로 여러분의 노동소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적 자본에 어떻게 투자할 것인가를 보다 더 많이 구비하는 것이 까르페 디엠이시고, 재무적으로는 어떤 재테크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재무 설계를 배워나가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나가고 나의 적성은 무엇인가를 알아나가는 것, 이게 진짜 여러분에 대한 까르페 디엠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